한때는 하늘을 날던 국가대표였지만 아비처럼 믿었던 감독에게 모든 걸 뺏겼습니다. 이제 그가 가장 아끼는 딸의 손을 빌려 그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려 합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마지막 내 이름이요. 이젠 없어요. 그라운드에 묻었죠. 아니, 묻혔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사람들은 한때 나를 스카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꽁이 발에 붙어 다닌다고, 국가대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요? 난 이 어둡고 축축한 방바닥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네요. 시궁창. 그래요. 딱 그 말이 맞아요. 모든 게 그날 시작됐어요. 아니, 돌이켜보면 시작은 훨씬 전이었지만 내 세상이 무너진 건 바로 그날이었죠. 내 마지막 경기. 빗줄기가 뺨을 때리던 그날. 그 사람이 시켰어요. 감독님. 내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사람. 내 재능을 알아보고 나를 국가대표까지 만들어준 그 은인. 그 사람이 내 어깨를 툭 치더군요. 이번 한 번이다. 딱 한 골. 아니, 두 골만 내줘라. 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라. 미래. 하. 그 미래가 이런 시궁창일 줄 알았다면 난 그때 그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난 바보였죠. 너무 어렸고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난 그날 경기에서 2번 넘어졌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실수인 것처럼. 관중석에선 야유가 터져 나왔고 나는 흙탕물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우리는 2대0으로 졌어요. 내 통장에는 그날 밤 35억 원이 찍혔더군요. 숫자 3과 5, 그리고 뒤따라오는 수많은 0들. 그 돈을 보고도 난 단 1초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모든 게 터졌어요. 뉴스, 신문, 인터넷, 충격, 국가대표, 스카이, 승부 조작 혐의, 불법 스포츠 도박단과 결탁. 나는 주동자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 35억 원. 그건 내 입을 막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나를 올가매기 위한 덫이었어요. 그 감독님이 아주 치밀하게 파놓은. 난 모든 걸 잃었어요. 선수 자격은 영구 박탈됐고 사람들은 나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불렀죠. 그 35억? 변호사비, 위약금 여기저기 뜯기다 보니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정말 가장 역겹고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뭔지. 날 나락으로 모은 그 거대한 불법 도박 조직의 보스. 그 회장님이라는 작자의 정체가 바로 내 감독님이었다는 거.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우리가 미래를 약속했던 내 약혼녀. 내 모든 것이었던 그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 감독님이라는 거. 하하. 이보다 더 완벽한 비극이 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죠. 자신의 딸을 방패막이 삼아 내게 접근했고, 내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마지막엔 내 명예까지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증거 불충분.
그가 꼬리 자르기를 아주 잘했거든요. 대신 나는 감옥보다 더한 이 사회라는 지옥에 버려졌죠. 이제 나한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돈도 사랑도 사람들의 신뢰도. 아니, 딱 하나 남았네요. 복수. 그것도 아주 처절한 복수. 그 감독님, 아니, 이젠 백 회장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백 회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자신이 소유한 구단, 그 마지막 경기를 또 조작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의 전 재산이 그 경기에 걸려 있대요. 욕심이 끝이 없죠. 마지막까지 해먹고 이 나라를 뜨려는 속셈인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가 나를 무너뜨렸던 그 승부 조작으로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려 한다는 게, 그리고 그 판에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선수가 아니라 설계자로. 내가 그 바닥 생리를 잘 안다면서. 그래요. 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주 기꺼이. 그리고 그가 설계한 그 판을 통째로 뒤엎을 거예요. 그의 딸, 내 약혼녀였던 여자. 그녀는 아직도 날 사랑해요. 아니,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 하죠. 자기 아버지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나를 버리지 못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순진한 여자예요. 난 그녀를 이용할 거예요. 그녀의 그 순진한 믿음을, 그녀의 그 애처로운 사랑을, 그녀의 아버지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백 회장이 설계한 그 마지막 경기, 그의 전 재산이 오가는 그 도박판, 그 판의 결과는 내가 정해요. 그의 딸을 이용해서 그의 손으로 직접 그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게 할 거예요. 그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듯 나도 그의 모든 것을 앗아올 거예요. 그가 가장 믿었던 딸의 손으로, 그가 가장 자신했던 그 승부 조작으로. 이게 내가 그에게 바치는 나의 마지막 경기예요. 지옥에서 울리는 마지막 휘슬인 거죠. 그 결심을 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난 그 번호의 주인을 알아요. 그의 비서겠죠. 네, 접니다. 수화기 너머는 역시나 그 뻔뻔한 목소리. 오랜만이다, 스카이. 아니, 이젠 그냥 김군인가. 얼굴 한 번 봐야지. 그가 부른 곳은 H타워 최상층이었어요. 그가 새로 사들인 그의 제국. 나는 그 로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죠. 여기저기 번쩍이는 대리석. 내 피와 땀, 아니, 내 명예를 팔아치운 돈으로 지은 성. 엘리베이터가 55층에 도착했을 때 난 숨을 한 번 깊게 골랐어요. 연기해야 해. 철저하게 무너진 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인처럼. 문이 열리고 거대한 사무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악마. 백 회장이 웃고 있더군요. 아주 인자한 미소로. 마치 모든 걸 용서한다는 듯이. 왔나? 그가 손짓했어요. 고급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그의 책상 위에는 내가 뛰었던 마지막 경기 사진이 있더군요. 내가 흙탕물에 처박힌 바로 그 사진. 그걸 보란 듯이 세워뒀어요. 꼴이 말이 아니구나. 하긴, 그럴 만도 하지. 내가 그때 널 말렸어야 했는데. 하, 역겨운 위선.
누가 들으면 정말 나를 아끼는 스승인 줄 알겠어요. 난 그냥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가 듣고 싶은 말.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요. 난 돈에 미친 속물이 되어야 했어요. 그게 그가 날 다루기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 돈 좋지. 그런데 내가 왜 널 다시 써야 하지? 넌 이미 끝난 선수잖아. 그가 날 떠봤어요. 내 안에 아직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는지. 난 더 깊이 고개를 숙였죠. 끝난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바닥 생리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 누가 또 받을 수 있는지, 누굴 협박해야 하고, 누굴 회유해야 하는지, 그 모든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제야 그의 눈이 빛났어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 그래요. 그는 나를 선수로 쓰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사냥개로 쓰려는 거였죠. 자신이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아도 내가 대신 선수들을 물어오길 바란 거예요. 좋아. 역시 넌 똑똑해. 그래서 내가 널 아꼈지. 그가 시가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내 얼굴을 덮었죠. 나는 기침을 참았어요. 마지막 판이다. 이것만 성공하면 너한테도 두둑하게 챙겨주지. 10억. 아니, 20억 정도면 되나? 내가 잃어버린 그 35억에 비하면 적지만 지금 내 처지에 그 정도도 감지덕지지. 그는 내가 그 35억을 다 썼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긴 그렇게 믿어야 했겠죠. 그래야 내가 다시 자기 발밑으로 기어들어 올 테니까. 감사합니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말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난 악마의 발이라도 핥을 수 있으니까. 그가 서류 몇 장을 던져줬어요. 이번 판 아주 중요해. 상대팀 골키퍼. 이름은 박치수. 그놈만 구워 삶으면 돼. 그놈. 여자 문제랑 도박 빚이 좀 있더군. 내가 딱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지. 박치수. 내 국대 시절 1년 후배. 그 착해에 빠졌던 녀석. 그 녀석을 타깃으로 정했더군요. 그리고 이 일은 내 딸도 몰라야 한다. 알겠나?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이야기. 드디어 나왔네요. 예. 요즘도 가끔 만난다면서. 내 딸이 아직도 너한테 미련이 많아.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군. 마음이 아파. 당신 같은 인간에게 그런 게 있긴 해요? 난 이를 악물었어요.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놈이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죠. 그래. 그게 현명해. 그러니 이번 일 조용히 처리해. 괜히 내 딸 귀에 들어가서 시끄러워지는 거. 나 딱 7색이야. 그는 몰라요. 자신이 지금 내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줬다는 걸. 자신의 딸을 방패로 쓰려다. 오히려 나에게 창을 넘겨준 셈이죠.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난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비굴하고 초라하고 망가진 모습.
하지만 내 눈은 웃고 있었어요.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그 악마의 손을 잡고 기꺼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중이에요. H타워의 자동문이 내 뒤에서 닫혔어요. 나는 차가운 도시 공기를 폐 깊숙이 밀어 넣었죠. 손에는 그가 던져준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박치수, 27, 도박 빚 8억, 여자 문제로 인한 위자료, 소송 1건, 백 회장이 좋아할 만한 먹잇감. 내 후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난 애써 외면했어요. 미안하다, 치수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겠다. 아니, 나는 복수해야겠다. 내가 내딛는 지옥이 내 복수의 첫걸음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내 차명폰, 내 유일한 생명줄이죠. 박치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약간은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나다. 치수야. 소화기 너머로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만도 하죠. 나는 이 바닥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선배님, 이 번호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 듣고 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내 말에 녀석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곧 긍정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늪에 발이 빠진 놈의 침묵. 만나자. 내가 지금 겪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해결해 줄게. 나, 스카이였잖아.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일부러 스카이라는 이름을 강조했어요. 그 이름은 녀석에게 동경이자 지금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썩은 동아줄처럼 들렸을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걸려들었어요. 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일단 백 회장이 준 첫 번째 임무는 시작됐어요. 박치수를 물어오는 사냥개 역할. 하지만 이건 그냥 연극일 뿐. 내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예요.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손가락이 조금 떨리더군요. 단축번호 1번. 몇 년째 바꾸지 못한 그 번호. 그녀. 백 회장의 딸. 백수연. 신호가 한 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언제 연락할지 모른다며 이 번호만큼은 잠잘 때도 손에 쥐고 잔다는 여자. 오빠. 그 목소리. 애처롭고 반갑고 그리고 죄책감이 섞인 그 목소리. 그녀는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하지만 그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 그저 나를 동정하는 걸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죠. 수연아. 내 목소리는 일부러 더 갈라지게 냈어요. 더 지치고 더 절박하게. 오빠. 괜찮아. 어디야? 연락한다면서. 왜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녀의 말을 잘랐어요. 지금 필요한 건 감상적인 안부가 아니에요. 이용해야 하니까. 철저하게. 아버님, 만났어. 아빠가 오빠한테 또 무슨.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버님이 날 도와주시겠대. 새로운 일자리.
뭐 그런 거. 나는 일부러 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상상할 여지를 남겨둬야 하니까. 아빠가 드디어 오빠를 챙겨주시는구나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 뒤에 숨겨진 왜 하필 지금이라는 의심. 정말이야? 잘 됐다, 오빠. 정말. 그녀가 울먹였어요. 참 순진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수연아, 나 조금 무서워. 뭐가? 아버님이 제안하신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조건이 있었어. 너랑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이해해. 나 같은 놈. 내 옆에 있으면 안 되지. 내 앞길 막는 쓰레기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통화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나는 전화를 끊으려는 듯 연기했어요. 그녀가 다급하게 소리치더군요. 안 돼. 끊지 마. 어디야, 오빠. 내가 지금 갈게. 만나서 얘기해. 응. 아빠가 왜 그런 말을? 내가 물어볼게. 됐어요. 미끼를 물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무언가를 시켰고 그 대가로 자신을 버리라고 했다고 믿겠죠. 그녀의 착한 마음씨는 그녀의 아버지가 또다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나를 구해야 한다고 속삭일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만날 장소를 말해줬어요. 박치수를 만나기로 한 곳과는 정반대편. 아주 허름한 술집. 내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녀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곳.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웃음만 나왔죠. 백 회장. 당신이 내게서 모든 걸 앗아갔지만 딱 하나는 앗아가지 못했군요. 당신의 딸이 나에게 품고 있는 그 멍청한 사랑. 이제 그 사랑이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거예요. 내가 그녀를 부른 곳은 희망이라는 간판이 덜렁거리는 지하 2층의 작은 술집이었어요. 희망이라. 참 아이러니하죠. 이곳은 동네 건달들이나 나 같은 폐인들이 모여드는 희망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곳이거든요. 일부러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끈적한 소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그녀는 내가 담배 피우는 걸 지독히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야 했어요. 더 망가져 보여야 하니까. 10분쯤 지났을까.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이런 시궁창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비싸고 깨끗한 소리. 백수연. 그녀가 왔어요. 그녀는 술집 입구에 서서 이 어둡고 탁한 공기를 견디려는 듯 잠시 숨을 참더군요. 그리고 나를 발견했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나를.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내가 알던 그 스카이가 아니었으니까. 오빠. 그녀가 내 앞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 비싼 코트가 더러운 의자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그녀는 충격받은 것 같았죠. 꼬리. 왜 이래?
이런 데서 뭐 하고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그리고 슬픔. 나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어요. 일부러 그녀 얼굴에 연기를 한 번 후 뱉었죠. 그녀가 작게 기침을 했어요. 보다시피 그냥 숨 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것도 못할 것 같네. 아버님이 너 만나지 말라고 하셨거든. 아빠가 또 오빠한테 무슨 짓을. 내가 가서 말할게. 그녀가 벌떡 일어나려 했어요. 참 여전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감정적이고 단순하죠.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주 약하게. 마치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아니야. 앉아, 수연아. 내가 나설 일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문제이기도 해. 아빠가 오빠한테 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는 건데. 왜 또 오빠를.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다렸던 눈물. 나는 가장 지치고 가장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나도 잘 몰라. 그냥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큰일을 하나 하신대. 아주 위험한 일 같았어.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내가 이 바닥을, 더러운 일들을 잘 안다고. 더러운 일? 그게 설마. 또 그녀가 승부 조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으려다 차마 뱉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그저 애써 부정하고 있었을 뿐. 넌 몰라도 돼. 넌 그냥 깨끗한 데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그리고 살아. 나 같은 놈은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을 운명인가 보지. 아버님 일 잘 되면 20억 주신댔어. 그 돈이면 뭐 어디 가서 조용히 살 수 있겠지. 나는 일부러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엮였다는 걸 강조해야 했으니까. 돈 때문이야? 오빠가 지금 돈 때문에. 아니야. 내가 줄게. 그 돈. 내가 무슨 수로. 아버님 돈이잖아, 그거. 난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수연아. 그러니까 그냥 가.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그녀를 밀어냈어요. 더 세게. 그럴수록 그녀는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내가 원했던 그림. 싫어. 안 가. 내가 도울게. 오빠. 그렇게 망가지는 거. 나 못 봐. 그 일이 뭔데. 내가 막을게. 응.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도울게. 난 이 말을 기다렸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다시 물었어요. 아니야. 넌 못해. 내가 알면 너도 위험해져. 내 아버지 그런 분이야. 알아. 아니까 더 일해야 해. 제발 오빠.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오빠마저 이렇게 무너지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순진한 눈.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줄 시간이에요. 정말 날 돕고 싶어. 응. 아버님, 서재.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금고. 있지. 그녀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응. 어떻게 알아? 거기에 아마 이번 일 관련 서류가 있을 거야. 아버님이 파이널 배지라고 부르시더라. 그게 뭔지만 알아다 줄 수 있어.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게 정말 승부 조작에 관한 건지. 그것만. 나는 그녀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지 않았어요. 아주 작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미끼를 던졌죠.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범죄를 돕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밀을 캐내는 거라고 합리화할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해볼게. 그것만 알면 오빠 이 일에서 빼줄 수 있어. 노력해볼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그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건 백 회장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갔어요. 나는 그녀가 사라진 계단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가슴이 아프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냥 차가웠어요. 백 회장. 당신의 딸이 이제 당신의 금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내 복수의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수연을 보낸 술집에서 나왔어요. 입안에 담배의 쓴맛과 그녀의 눈물 냄새가 뒤엉켜 맴도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난 그걸 씹어 삼켰어요. 이제 감상에 빠질 시간 따윈 없으니까. 다음 약속 장소는 경기가 끝난 선수들이 몰래 술을 마시러 오곤 하는 어느 한적한 뒷골목의 룸 술집이었어요. 박치수. 그 녀석을 만나기엔 딱 좋은 곳이죠. 어둡고 은밀하고 모든 비밀이 돈으로 거래되는 곳.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녀석이 오기 전에 미리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했어요. 가장 비싼 양주로 8억의 빚을 진 녀석에겐 이런 술 한 잔이 권력처럼 보일 테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녀석이 들어왔어요. 박치수. 그라운드에선 그렇게 듬직하던 녀석이 지금은 잔뜩 웅크린 겁에 질린 개처럼 보였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푹 하고 고개를 숙였죠. 선배님. 앉아. 나는 녀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일부러 더 차갑게, 더 무섭게. 나는 녀석의 선배이자 동시에 녀석의 숨통을 쥐고 있는 채권자처럼 굴어야 했어요. 녀석이 내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나는 녀석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죠. 넘칠 정도로. 마셔. 녀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잔을 받아들고는 한 입에 그걸 털어 넣었어요. 허 하고 기침이 터져 나왔죠. 나는 그제야 녀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힘들지. 그 한마디에 녀석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그 모든 고통이 그 눈빛 하나에 다 담겨 있더군요. 선배님, 어떻게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도 다 겪어봤어, 인마. 그 지옥. 나도 기어 다녔다고. 나는 내 잔을 채워 나도 한 번에 비웠어요. 그래요. 공감돼. 나도 너와 같은 패배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했어요. 그래야 녀석이 나를 믿을 테니까. 8억이라며 여자 문제는 또 어떻고. 너 이러다 선수 생명 끝나는 거. 그거 한순간이야. 내 말에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곡을 찔렸다는 표정. 선배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녀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나는 녀석의 어깨를 잡아 눌렀죠. 일어나. 자네 자식이. 무릎은 그렇게 함부로 꿇는 거 아니야. 나는 녀석에게 아주 은혜로운 선배처럼 굴었어요. 절망의 끝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나, 스카이라고. 내가 해결해 줄게. 예. 그 빚. 8억. 그거 내가 막아준다고. 녀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니, 나보다 더한 시궁창에 처박힌 줄 알았던 선배가 8억을 해결해 준다니. 선배님, 농담 하시는 거 아니죠? 선배님도 지금 힘드신 걸로 아는데. 넌 아직 모르는구나. 김구는 죽었어도 스카이는 아직 살아있어. 날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이 바닥엔. 나는 일부러 과장되게 말했어요. 내 뒤에 거물이 있다는 걸 암시해야 했으니까. 그게 바로 백 회장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정말이십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드디어 본론이었죠. 나는 담배를 하나 물었어요. 녀석이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 불을 붙여줬어요. 나는 연기를 길게 내뿜었죠. 너, 이번에 K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팀으로 나오지? 예, 맞습니다. 그 경기 져야겠다. 아니, 내가 져야 해. 녀석의 얼굴이 다시 굳었어요. 승부 조작. 이 바닥에 발을 들인 놈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하지만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 말. 선배님, 그건 뭐 불법이라고, 매국노라고. 지금 내 처지에 그런 게 눈에 들어와? 8억이야, 8억. 이거 한 번이면 너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 여자 문제도 다 해결돼. 나는 녀석을 몰아붙였어요. 선택지를 주지 않았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선배님도 그것 때문에. 그래, 나도 그것 때문에 망했지. 근데 왜 망했는 줄 알아?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니까 망한 거야. 근데 치수야, 넌 아니야. 내 옆엔 내가 있잖아. 나는 녀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주 다정하게. 이 판, 내가 짜는 판이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꼭 몇 개만 흘려주면 돼.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 8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어때? 나쁜 장사. 아니지? 녀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술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짧은 순간 녀석의 머릿속에선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을 거예요. 양심, 명예, 미래, 그리고 당장 목을 조여오는 빚. 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죠. 몇 콜입니까? 그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 했지만 분명히 동이었어요. 2골. 전반에 1골, 후반에 1골. 아주 그럴듯하게. 알겠습니다. 녀석이 대답했어요. 나는 웃었죠.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 백 회장에게 바칠 재물이 준비됐으니까. 그래. 대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 일은 너하고 나 둘만 아는 거야. 만약 다른 놈들 귀에 들어가면 난 내 후배 지켜주려고 이 판에 끼어든 건데 그땐 나도 너 못 지켜준다. 나는 일부러 녀석을 지켜준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녀석은 이제 백 회장의 사냥개가 아니라 내 사냥개가 되어야 하니까. 자신을 구해준 게 백 회장이 아니라 나 스카이라고 믿어야 하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녀석이 술잔을 다시 채웠어요. 이번엔 스스로. 그리고는 그걸 단숨에 들이켰죠. 그건 아마 독배였을 거예요. 스스로 마신 첫 번째 독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백 회장, 당신이 시킨 첫 번째 임무 아주 완벽하게 완수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신선한 재물을 하나 준비해뒀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모르겠죠. 그 재물이 당신의 재단이 아니라 내 복수의 재단에 바쳐질 거라는 걸. 박치수를 보낸 술집은 녀석이 토해낸 독한 양주 냄새와 스스로를 팔아넘긴 남자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그 방에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죠. 테이블에 남은 술을 내 잔에 부어 단숨에 털어 넣었어요. 축하주. 내 복수의 첫 번째 재물을 위한, 그리고 내 후배의 지옥을 위한. 그래요. 난 이제 이런 놈이에요. 나는 내 차명폰을 꺼내 백 회장의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처리됐습니다. 보고는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그들의 성 H타워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사냥개지 가족이 아니니까. 그 선을 명확히 그어야 했죠. 나는 그들이 부르면 달려가고 일이 끝나면 다시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여야 했어요. 내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곰팡내 나는 이 작은 방. 이곳이 지금 내 위장이자 요새죠. 나는 백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지정해준 번호로. 신호가 3번 울리기 전에 그가 받았어요. 말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죠. 박치수. 만났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빚에 여자 문제에 완전히 코가 꿰어 있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주 세게 물었습니다. 제가 8억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경기
시키는 대로 하겠답니다. 나는 일부러 돈에 환장한 놈처럼 그렇게 보고했어요. 백 회장 같은 인간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돈으로 돌아간다고 믿으니까. 그래야 나를 더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조하기 너머로 그가 만족스러운 듯한 짧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역시 짐승은 짐승이 잘 다뤄. 그 스카이가 겨우 그 정도에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그는 나를 조롱했지만 난 그저 묵묵히 들었어요. 더 비참하게, 더 멍청하게. 그 8억. 어떻게 할까? 내가 직접 전해주는 게 그림이 좋겠지. 사냥개에겐 먹이를 줄 주인이 필요하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녀석을 더 확실하게 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 돈은 내일 내 계좌로 넣어주지. 박치수. 관리 잘해. 이번 판 내 전 재산이 걸린 거 너도 알지? 실수하면 압니다. 실수하면 저는 그냥 이 바닥에서 사라지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좋아.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휴대폰을 던졌죠. 전 재산. 그래요, 백 회장.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전 재산을 내 손에 직접 쥐어준 거예요. 박치수를 조종할 돈. 그 돈의 흐름이 이제 나를 거쳐가니까. 첫 번째 연극은 끝났어요. 백 회장은 내가 박치수라는 재물을 완벽하게 물어왔다고 믿겠죠. 자신이 짠 판 위에서 내가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죠. 나는 다른 휴대폰을 손에 쥐었어요. 단축번호 1번. 백수연.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 그녀가 내 진짜 폭탄을 물고 올 시간. 기다림은 길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지잉. 짧은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 그녀에게서 온. 오빠. 나야. 통화. 괜찮아?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빨리 답장하면 내가 이걸 기다렸다는 걸 알 테니까. 10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일부러 더 지친 목소리를 준비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오빠.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 그리고 약간의 흥분. 금지된 일을 저질렀다는 그 아슬아슬함. 괜찮아? 무슨 일 없었어? 응. 겨우 나왔어. 아빠. 오늘 늦으신다고 해서 서재 들어갔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가 다음 말을 하길 기다렸죠. 오빠가 말한 거 금고 열어봤어. 비밀번호. 내 생일이더라. 그녀가 헛웃음을 쳤어요. 자신이 아직도 아버지에게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동시에 그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웃음. 그래서 뭐 있었어? 그냥 파이널 배지라는 서류. 맞던 내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떨리게 연기했어요.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었어. 뭐가? 그냥 서류가 아니었어. 무슨 장부 같은 거였어. 엄청 많았어. 숫자들, 이름들, 그리고 뭐. 계좌, 스위스, 케이먼, 전부 해외 계좌 번호들이었어. 그리고 파이널 배지라고 적힌 파일 밑에 오빠가 말한 그 경기에 아빠가 가진 모든 돈이 그 계좌들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봐버렸으니까. 오빠, 이거 그냥 승부 조작.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이 나라 뜨려는 것 같아. 돈 전부 빼돌려서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어요. 내가 원했던 것. 백 회장이 승부 조작을 하려는 이유.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한탕이라는 증거. 수연아, 일단 진정해. 들은 거, 본 거 전부 다 잊어. 넌 아무것도 못 본 거야. 하지만 오빠, 이 일에 엮이면 안 돼. 이거 정말 위험해. 아빠가 오빠를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해, 수연아. 날 좀 도와줘야겠어. 나는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가 구원자가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그녀의 손에 쥐어줬죠. 이제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해요. 나와 함께 이 지옥으로 뛰어들 수밖에.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뭘 하면 돼? 오빠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그 목소리.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 대답이었죠. 나는 그녀를 더 올가매야 했어요. 나와 그녀를 공범으로, 아니,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야 했어요. 수연아, 잘 들어. 내 아버지는 지금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나를 쓰고 버릴 생각이야. 이 마지막 조작이 성공하면 그 모든 죄를 나한테 다시 뒤집어 씌우고 떠날 거라고. 나 또다시 그렇게 당할 순 없어. 아니야. 아빠가 설마가 아니야. 그 장부, 그게 증거야. 그는 너조차 버리고 갈 생각이라고, 수연아. 나, 그리고 너, 우린 버려지는 거야. 나는 일부러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녀와 나를 하나로 묶는 그 말.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나에 대한 연민.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 오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정보가 필요해. 내가 본 그 장부, 그 계좌들, 전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필요해. 그게
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고 동시에 그의 모든 약점이야. 찍어 올까? 사진 으로. 그래, 할 수 있겠어? 아주 조심해야 해. 들키면 넌 물론이고 나도 끝이야. 내 아버지가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나는 그녀에게 공포를 다시 한 번 심어줬어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것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할게. 오빠를 위해서라면, 아니, 우리를 위해서라면 할게. 내가 내일 아빠 출근하시면 다시 들어가 볼게. 전부 찍어서 보낼게. 고마워, 수연아. 너만이 날 살릴 수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차가운 옥탑방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죠. 미안하다, 수연아. 널 이용하는 날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내 복수는 이미 시작됐고 난 멈출 수 없어요. 다음 날 정확히 아침 9시가 되자 내 차명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8억 원. 백 회장이 보낸 박치수를 올가맬 그 피 묻은 돈.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무덤을 파괴해줘서. 나는 바로 박치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와 내 해결책을 주지. 우리가 만난 곳은 어느 낡은 공원의 벤치였어요. 나는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골랐죠. 박치수는 어제보다 더 초췌한 모습으로 달려왔어요. 선배님, 나는 말없이 200만 원짜리 수표 다발이 든 봉투를 그에게 던졌어요. 아니, 8억이 아니에요. 딱 2억. 그의 가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돈. 녀석이 당황한 눈으로 봉투를 열어보고는 나를 쳐다봤어요. 선배님, 이게 전부가 급한 불부터 꺼. 사채업자들 당장 막아야 할 거 아니야. 2억. 일단 이걸로 막아. 그럼 나머지 6억은 내 통장에 있어. 나는 내 휴대폰의 계좌 잔고를 녀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6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돈, 경기 끝나면 바로 내 통장으로 쏴주지. 내가 약속은 지켜. 알지? 녀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장 8억을 다 받고 싶었겠지만 나는 녀석의 목줄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녀석은 나의 개여야 하니까. 돈으로 묶인 아주 충실한 개. 알겠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시키는 건 어제 말한 그대로야. 2골.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예전에 포항전에서 실수했던 것처럼. 기억나지? 나는 녀석의 가장 아픈 실수를 끄집어냈어요. 그건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였죠.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녀석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래, 잘 생각해. 이 경기 하나면 너 이 지옥에서 나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박치수가 비틀거리며 공원을 떠났어요. 나는 벤치에 앉아 남은 담배에 불을 붙였죠. 자, 백 회장이 원하는 대로 선수는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가 준 돈으로. 그리고 그 순간 지잉, 내 주머니에 다른 휴대폰이 울렸어요. 백수연. 나는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죠. 문자, 파일이 35개 전송되었습니다. 나는 옥탑방으로 뛰다시피 돌아왔어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그녀가 보낸 사진 파일들을 열었죠. 그것들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건 백 회장의 심장이었어요.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 케이먼 군도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들, 돈이 흘러나갈 경로, 그리고 파이널 배제의 정확한 내용. 백 회장은 자신의 팀이 3대1로 이긴다에 그의 전 재산을 건 거였어요. 박치수가 2골을 먹히고 자신의 팀이 3골을 넣는 시나리오. 그는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야 배당률이 폭발하니까. 그렇게 돈을 세탁해서 그 해외 계좌로 한 번에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죠.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어요. 소리 내서 미친놈처럼. 백 회장, 당신 끝났어. 당신은 나에게 2골을 먹히라고 박치수를 조종하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의 딸이 정답을 알려줬네요. 3대1. 나는 박치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걸 필요도 없죠. 그는 어차피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내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그 스위스 은행의 로고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나에게 사냥개가 되라고 했지. 사냥개가 주인을 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이 원하는 스코어는 3대1. 재밌네. 그럼 난 0대0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내가 이기게 해볼까? 모든 설계도가 내 머릿속에서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백수연이 보내온 그 심장들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했죠. 백 회장의 계획. 3대1. 그 스코어가 이제 내 복수의 열쇠가 됐어요. 나는 박치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2억을 받은 지 겨우 3시간 만이죠. 녀석은 아마 지금쯤 급한 불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안도감을 다시 지옥으로 바꿔줘야 했죠. 선배님, 녀석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희망을 봤으니까 중요한 게 바뀌었다. 예, 너 2골 먹히라고 했지. 취소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골 아니었습니까? 녀석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손에 쥔 동아줄이 끊어질까봐. 아니, 마가. 하나도
먹히면 안 돼. 0대0. 알아들어. 무승부로 끝내야 해. 선배님, 하지만 2골 먹히는 거. 그거 하려고 돈. 시끄러워. 나는 녀석의 말을 잘랐어요. 아주 차갑게. 판이 바뀌었어. 돈을 쥐고 있는 건 나야, 박치수. 내가 6억을 더 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나는 녀석에게 희망 대신 공포를 줬어요. 구원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했으니까. 왜 바뀐 겁니까? 선배님, 저 이러다. 정말, 그건 내가 알 거 없어. 넌 그냥 막아. 내 선수 인생 전부를 걸고 막아내. 내가 국대였을 때처럼 단 한 골도 허용해선 안 돼. 그게 내가 살 길이고 내가 6억을 만질 유일한 방법이야. 0대0 말입니까? 그래, 0대0. 실수, 용납 못해. 내가 한 골이라도 먹히는 날엔 나머지 6억은 물론이고 내가 오늘 가져간 2억까지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아니, 내 목숨으로 갚아야 할지도 몰라. 알아들어? 나는 녀석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녀석은 이제 백 회장의 제한 2골 실점과 나의 명령 무실점 사이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막겠습니다. 무조건 막아내겠습니다. 녀석이 대답했어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놨죠. 자, 이제 재밌어졌어요. 백 회장은 자신의 팀이 3골을 넣고 박치수가 2골을 먹혀서 3대1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그의 전 재산을 그 스코어에 걸고. 하지만 난 박치수에게 0대0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가 한 골도 먹히지 않으면 백 회장의 3대1은 절대 나올 수 없죠. 그의 전 재산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이건 너무 싱겁죠. 그의 돈만 날리는 걸로는 내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승부 조작범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해요. 그가 가진 모든 명예, 모든 관계, 그 모든 걸 찢어발겨야죠. 나는 다시 백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아마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그래서 나를 구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겠죠. 그녀의 그 순진한 믿음을 한 번 더 이용해야 했어요. 오빠, 사진 봤어. 그거 맞지? 봤어, 수연아. 내가 날 살렸어. 정말 고마워. 나는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어요.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다. 정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오빠, 그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 해야 해. 뭐라고? 그 장부를 보고도 아빠가 오빠를 버릴 거라면서. 그래서 더 해야 해.
이대로 도망치면 내 아버지가 날 가만둘까? 난 이 판에 뛰어들어서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 해야 해. 그리고 증거를 잡아야지. 내 아버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나는 그녀에게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했어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말로. 증거, 사진,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부족해. 그건 그냥 장부일 뿐이야. 내 아버지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내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현장을 잡아야 해. 현장이라니? 아버님이 그 조작된 경기를 어디서 보실까? 아마 혼자 계시지 않을 거야. 그 경기에 돈을 건 다른 검은 머리들이랑 같이 계시겠지. 그들이 그 경기 결과를 보고 돈이 오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을 잡아야 해. 오빠, 그건 너무 위험해. 거길 오빠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수연아. 내가 그 장소를 알아내야 해. 아버님이 그 마지막 경기를 어디서 보시는지, 그 파이널 배트의 관람석이 어딘지,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파멸할 그 무대의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찍어 보낸 그 장부와 지금 내가 부탁하는 이 장소는 무게가 다르다는 걸 그녀도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전자는 비밀을 훔치는 거였지만 후자는 함정을 파는 거니까. 알았어. 알아볼게. 아빠, 그날 중요한 손님들 온다고. H타워 꼭대기층 그 펜트하우스 거기 비워두라고 하셨어. 아마 거기일 거야. 그녀가 대답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잡혀 들어갈 그 장소를 스스로. 그래, 수연아. 이것만 끝나면,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어떻게든 다 되돌려 놓을게. 나는 그녀에게 절대 지킬 수 없는 미래를 약속했어요. 가장 달콤한 독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는 내 낡은 옥탑방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백 회장의 그 오만한 H타워가 밤하늘을 찌르고 있더군요. 백 회장, 당신의 딸이 당신의 무덤 위치를 알려줬어요. 당신이 원하는 스코어는 3대1. 내가 박치수에게 내린 명령은 0대0. 그리고 당신의 파멸을 중계할 카메라는 당신의 펜트하우스를 향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시간이에요. 결전의 날, 하늘은 마치 내 마지막 경기를 기억이라도 하듯 추적추적 차가운 비를 뿌리고 있었어요. 나는 H타워가 정면으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의 낡은 옥상에 있었죠. 작은 밴 한 대, 그 안에는 내가 선수 시절 유일하게 믿었던 스포츠 기자
황 기자가 노트북과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그는 백 회장 때문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내 결백을 믿어준 사람이었죠. 정말 이 안에 다 있나? 백 회장이랑 정치권까지 다 엮인 황 기자가 수연이 보낸 그 장부의 사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터지면 대한민국 뒤집혀, 김군. 그래서 선배님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냥 승부 조작 기사가 아니에요. 악마를 잡는 생중계가 될 겁니다. 같은 시각 H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백 회장은 최고급 시가를 입에 물고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그의 검은 돈과 엮인 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웃고 있었죠. 하하, 백 회장. 이번 판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걱정 마시죠. 내 선수들이 아주 잘 뛰어줄 겁니다. 특히 저쪽 골키퍼가 아주 성실한 녀석이거든요. 그 시각 그라운드. 박치수는 비를 맞으며 골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귓가에는 어젯밤 걸려온 내 마지막 통화가 맴돌고 있었어요. 0대 0이다. 내 선수 인생을 걸고 막아. 내 목숨을 걸고 막아. 내가 한 골이라도 먹히면 넌 나한테 죽어. 휘익. 전반전 휘슬이 울렸어요. 백 회장의 팀 HFC가 마치 약이라도 빤 것처럼 박치수의 골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세 골을 넣어야 했으니까. 슛. 첫 번째 유효 슈팅. 박치수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철썩. 공이 그의 손에 정확히 안겼죠. 선배님, 나 막아야 해. 살아야 해. 그는 절박했어요. 백 회장의 돈도 내 협박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지옥에서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죠. 두 번째 슛. 막았어요. 세 번째 코너킥. 쳐냈어요. 전반 45분 내내 박치수는 마치 스카이가 빙이라도 된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펜트하우스. 백 회장의 미간이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저 새끼. 왜 저래? 분명히 두 골은 먹기로 한 놈이. 전반전 종료. 스코어는 0대 0. 백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철컥. 그가 전화를 들었어요. 내 차명폰. 네, 회장님. 너, 이 새끼. 지금 장난해. 박치수 저거. 뭐 하는 짓이야. 회장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녀석이 돈을 받고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영웅이라도 되고 싶은 건지. 이런 씨발. 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는 벤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황 기자님. 이제 시작입니다. 수연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H타워 로비. 백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자신의 카드 키를 댔어요. 그녀의 뒤에는 황 기자가 보낸 특수 촬영팀과 내가 미리 접촉해 둔 검찰 특수부 직원들이 침묵 속에 서 있었죠.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후반전. 백 회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그의 3대 1은 물 건너갔으니까.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팀 선수들에게 무슨 지시가 내려갔는지 그들은 박치수를 부술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후반 30분 공중볼을 다투던 중 HFC의 공격수가 노골적으로 박치수의 무릎을 팔꿈치로 찍어버렸어요. 박치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졌어요. 들것이 실려 나갔죠. 그는 울고 있었어요. 막아야 하는데, 끝까지 막아야 하는데, 하지만 경기는 계속돼야 했죠. 백업 골키퍼가 들어왔어요. 백 회장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래, 저 놈이라도. 후반 40분 HFC의 마지막 코너킥. 공이 날아올랐고 백업 골키퍼는 제대로 쳐내지 못했어요. 골. HFC의 골이었어요. 1대 0. 펜트하우스의 높으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하, 역시 백 회장이야. 이겼군, 이겼어. 그들은 승리의 돈을 걸었겠죠. 하지만 백 회장은 아니었어요. 그는 3대 1이라는 스코어에 전 재산을 걸었으니까 1대 0은 0대 0과 똑같은 파멸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시체와도 같았죠. 그리고 후반 47분 추가 시간. 정말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박치수의 팀이 기적적인 역습을 시작했어요. 공이 하프라인을 넘었고 단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HFC의 골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어요. 1대 1 찬스. 슛. 공이 골망을 갈랐어요. 경기장이 터져나갈 듯한 함성. 1대 1. 무승부. 그 순간 펜트하우스 백 회장의 손에서 지가가 떨어졌어요. 그의 전 재산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스크린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내 돈, 내 모든 게 삐. 그때 경기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휘슬이 울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휘슬 소리와 동시에 띵. 펜트하우스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백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곳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딸 백수연이 스마트폰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황 기자의 채널로 이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아버지, 그녀의 뒤로 카메라를 든 황 기자의 팀과 검찰 수사관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백 회장 씨, 승부 조작, 불법 도박, 외환관리법 위반, 체포합니다. 백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딸 백수연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은 어떻게 내가 라고 말하고 있었죠. 11장 잿더미가 된 하늘 에필로그. 그날 밤 대한민국은 뒤집혔어요. 백 회장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온 높으신 분들의 이름, 수연이 넘긴 장보의 내용, 그것은 단순한 승부 조작 스캔들이 아니었죠. 이 나라를 좀먹던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였어요. 며칠 뒤 나는 옥탑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백 회장의 소식이 흘러나왔죠. 그의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되었어요. 딩동. 문자가 왔어요. 박치수였죠. 선배님,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릎은 수술하면 뛸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에게 내 계좌에 남아있던 6억을 모두 이체했어요. 이건 내가 그라운드에서 흘린 피 값이다. 다시는 이 바닥에 돌아오지 마라. 내 이름으로 살아라. 나는 그 번호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백수연, 그녀는 내부 고발자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모든 조사가 끝난 뒤 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죠. 오빠, 행복해야 해. 나, 오빠가 말한 대로 그림 그리러 가. 다시는 보지 말자.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에 보냈어요. 나를 구원한다는 그 순진한 믿음으로 나는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죗값을 그렇게 치른 거겠죠.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옥탑방을 나섰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스카이라고 적힌 국가대표 유니폼만이 남겨져 있었죠. 나는 그 방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그의 모든 것을 그가 가장 신뢰했던 딸의 손으로, 그가 가장 자신했던 그 승부 조작으로 모두 빼앗았어요. 하지만 내 가슴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아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명예도, 돈도, 사랑도, 그리고 내 이름도. 난
그저 이 썩어버린 그라운드를 떠나는 것뿐이에요.